귀한 자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목메이는 점심 식사를 저희들이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좀 소통이 트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순서대로 저는 일산주역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동영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별이현대 지회장을 맡고 있는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별이현대 사무장을 맡고 있는 중국전장 매니저 김경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영상을 통해서 보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영상을 틀으시면 좀 이렇게 소음이 발생할 수 있어서 가급적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이제 라이브로 좀 저희를 봐주셨으면 하고요.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사님. 별이현대 지회장 김태훈입니다. 별이현대와 사측의 첫 교섭을 앞두고 별이현대가 마련한 교섭 요구안에 대해 간사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네, 온오프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의견을 좀 편하게 채팅방을 통해서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간사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실수록 보다 좋은 요구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카톡 라이브 TV를 통해서 생중계 및 실시간 익명 채팅도 가능하니까요. 다들 링크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먼저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별이연대가 설립돼서 11월, 12월 동안 지역별, 사업장별 설명회 및 서울특별시 노동협력관 조성주님의 강연회를 진행하였고요. 이 강연회 교육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간사님들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그 전해주신 내용을 요구안에 녹여낼 수 있게 노력했습니다. 12월 20일 노사 간 첫 면담이 진행됐고요. 원만하게 교섭을 진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12월 26일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1월 13일 본 교섭에 앞서 상견례를 요청하였습니다. 상견례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상견례란 노사 측 대표가 함께 만나서 앞으로 이제 단체 협약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꾸려나갈지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섭 요구안 초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수치 및 상세 내용은 교섭의 중요 포인트로 전체를 오픈하기 어려운 부분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혹은 채팅방을 통해 참여하시는 간사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교섭 요구안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노동조건 개선 부분입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모집간사 수당이 2배로 인상되고 성과급도 실시된다고 하네요. 일부 간사들이 주장했었던 것이기도 하지만 경쟁과 분열 조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별이연대에서도 임금 협상을 진행할 텐데요. 급여 인상 이렇게 협상 끝인가요?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급여 인상 이렇게 끝인가요? 네, 절대 아닙니다. 네. 급여뿐 아니라 각종 수당의 현실적인 인상이 필요합니다. 별이연대는 공통기본급의 인상, 각종 보조수당의 인상, 노동절의 실질적 휴일 사용, 특별장기휴가 제도의 개선, 현재 시행 중인 선택적 근무제 인정시간의 확대, 연차 저축 제도의 기간 확대, 식대 지원금의 현실화, 복지포인트 운영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노동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쉬는 날이에요. 첫 번째로 많이 쉬는 날은 1월 1일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현재 노동절은 특별 근무일로 지정되어 있고 근무 후 대체 휴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근무 시간을 휴일에 근무한 것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무 후 대체 휴무를 사용하는 운영 방식을 폐지하고 유급 휴무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설문조사에서 70%의 간사님들이 복리후생이 부족하다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근무 환경 개선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것 또한 복지제도 확충이었고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우선적인 방법으로 복지포인트 제도를 신설할 것을 요구합니다. 복지포인트 제도는 현재 운영 중인 생일축하 상품권 3만 원 증정을 복지포인트 제도로 확대, 전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아름다운 가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지급 횟수, 지급 방식, 포인트 확정 기준 등이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입니다. 별이연대에서는 지난번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2%의 간사님들이 노동 강도가 세서 일하는 것이 힘들다고 답하셨어요. 근골격계 질환 치료 및 건강권을 근무 환경 개선 우선 요구 사항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에 별이연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간사들이 직접 자신들이 근무하는 작업 환경에 안전보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설계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정기적인 매장, 되살림터 본부 사무실 등의 업무 환경 실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과정에 지적된 부분들이 우선 업무 순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 매장, 매니저, 되살림 순환직군 간사님들 중 근골격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매우 빈번한데요. 회사 부담의 상해보험 공동 가입으로 치료 과정에 발생하는 간사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현재 진행 중인 무료 건강검진을 한 단계 상향한 종합건강검진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별이연대 게시판이나 설명회를 통해 주신 의견 중에 치료비로 100만 원 이상을 쓰셨다고 의견을 주신 간사님이 계셨어요. 아픈 것도 힘든데 비용까지 부담돼야 하니까 마음도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반영되고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소통 실현 및 구성원의 정책 참여 부분입니다. 지난 설문조사에서 70%의 간사님들이 가게의 주요 정책이나 제도, 사업 추진 과정에 내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답해 주셨고요. 또 80%의 간사님이 의사소통 창구가 부재하다는 응답을 선택하셨어요. 내부 소통이 안 되고 의사소통 창구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결국 구성원의 의견이 가게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연령대별, 입사 연도별 응답인데요. 30대 간사님의 76%, 2019년 입사자의 89%가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응답해 주셨고요. 2009년에서 2012년 6년차, 9년차 간사님의 85%, 2014년, 2015년 즉 3, 5년차 간사님들의 86%가 소통 창구가 부재하다는 응답을 주셨어요. 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소통의 채널이 부족하다기보다 채널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해야 할 일만 전달하는 팀 A, 형식만 가득한 커뮤니케이션 데이, 전후 맥락을 읽기 힘든 별이방 공지는 결국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소외감만 가중시키는 거죠. 2020년 가게 운영 전략을 논의한 팀 A가 얼마나 있을까요? 어렵게 논의된 내용들이 정책 결정 단위에 전달되지 않고 중간에서 끊어지거나 상위에서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내용의 본질이 바뀌는 것이 부지기수예요. 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가게는 영리조직처럼 물질적, 경제적 보상으로 우리를 책임지고 일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보다는 제대로 된 수평적 조직을 만들어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일하는 가게가 되어야 합니다. 평간사들이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활동가의 진정한 자율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별이연대 가입과 활동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에 별이연대는 우선 시급한 과제로 현재 요약된 회의록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정책 결정 주요 회의를 전체 간사들에게 공개하고 소극장 직선제 및 임기제를 요구합니다.
처국장 직선제는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민주적 조직 운영의 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으며 익명 채팅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간사님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시고 또 우리가 듣기 위해 처국장 회의 정책 회의도 생방송을 시도해 보시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인사 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설문조사에서 70%의 간사님이 인사 이동과 평가 시스템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96%의 간사님이 부서 이동 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인사 정책은 구성원의 동기부여 및 성장, 신나는 일터 조성에 기여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경력, 능력, 적성, 개인의 의사가 고려될 때 조직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사 제도는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별이연대는 첫째, 보직 이동을 원하는 구성원이 정보 취득에서 소외되거나 의사표현의 기회가 상실되지 않고 도전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도록 보직 이동 상시 채용 제도를 신설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부처장을 제외한 보직 간사 인선 시 선발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간사들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인선 추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간사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설문조사에서 90%의 간사님이 전문간사 제도를 폐지해야 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문간사 제도의 폐지가 당장 올해의 과제가 되긴 어렵지만 점진적, 단계적 개선이 꼭 필요한 부분임은 명확해졌습니다. 별이연대는 우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되는 전문간사의 정간사 전환이 제도화되어 정간사 전환을 원하거나 준비하고자 하는 전문간사님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2년 이상 근무한 전문간사들에게 직위 변경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두 번째, 리더 육성 프로그램처럼 정간사 전환을 위한 전환 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 운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따라 업무 재분석 실시, 정간사 TO 전환 등의 후속 조치를 설계하는 과정에 전문간사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아직 많은 간사님들께서 내 생각을 대변하는 의견이 오늘 말씀드린 요구안 초안에 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요구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의견과 관심을 진심을 담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뭔가 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지금부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는 거 카메라 나오고 있나요? 네. 카메라는 안 나오고 소리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름은 얘기 안 해도. 네네. 네네, 네. 얘기하세요. 인사평가나 이런 거에 대한 사실 인사에 대한 인사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인사평가나 이런 거에 대한 별에 대한 생각이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마이크 방송에도 잡혀야 돼서 제가 질문 한 번 더 말하고 대답하는 형태로 진행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질문 주셨는데 이제 인사평가에 대한 별이연대 생각을 여쭤보셨거든요. 네, 답변해 주시죠. 네. 인사평가에 대한 별이연대 생각은 분명히 있고요. 사실은 별이연대의 생각이라기보다는 간사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해서 마련된 이제 초안은 있습니다. 문장화된 초안이 있는데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부 다 공개를 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저는 간사님들께서 어떤 의견, 인사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가 더 궁금해요. 지금 의견을 많은 분들이 주셨지만 그 의견이 모두를 대변하는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평가 제도는 정확하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됐나요? 이제 그러면 인사평가를 개선을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네. 답변을 그냥 받는 거잖아요. 사실 어떤 방향이나 어떤 형태나 이런 걸 생각하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건 아니니까.
지금 저희가 인사평가를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계속 있었고 사실 인사평가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아까 얘기하신 뭐 조직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인사평가나 이런 것들이 잘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근본적인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인사평가를 하면 직무를 제대로 분석해서 이 사람이 그만큼의 직무를 잘 해내고 있는가에 대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게 좀 더 근본적인 게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사평가가 없이 보직이 이동에 대해서 뭔가 과반으로서 결정한다는 것 자체는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그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좀 좋겠는데 혹시 그런 것도 좀 고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지. 네, 고려는 되고 있고요. 지금 네이버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모든 평가 시스템을 다 폐지하고 상향 평가 시스템만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근무한, 그러니까 위에 실제로는 보직 간사들 혹은 뭐 같이 근무하는 간사들의 평가를 하급자가 상급자만을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업무 역량을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평가해서 이 사람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고 그 업무 능력을 토대로 다른 보직 이동이라든지 인사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상향평가가 뭐 사실 답은 딱히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상향평가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동료평가도 있을 수 있을 거고 하향평가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긴 하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별의원대가 어떻게 지금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언제쯤 저희가 그런 내용을 들어볼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초안이에요. 요구한 초안 설명이고요. 이제 초안 설명회를 한 다음에 이제 조합원분들의 이제 의견들을 우리 방금처럼 이렇게 받을 거거든요. 받고 별연대 실무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원래 노조라는 거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의견들이 곧 요구안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물론 저희가 틀을 만들어 놓은 건 있지만 그런 내용들을 더 주시면 그것들을 요구안에 이제 녹아낼 수 있겠죠. 방금 이제 네이버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사실 네이버 사례와 약간 유사하지만 이제 아름다운 가게의 특수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영리기업과 비영리 사이에 뭔가 혼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그것들에 대한 인사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리기업과 비영리 인사의 그 중간 지점을 찾는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고 방금처럼 이런 의견들을 더 많이 주시면 저희가 더 요구안을 좀 단단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명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인사 같은 경우는 교섭 때 가장 큰 논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명확한 정답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은 조금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리면 사실 별이연대에서 뭔가 지금 이제 다양한 것들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뭔가 의사 결정을 하는 단위에 사실 이런 노조라든지 간사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사진에 어떻게 보면 노조 간부가 아니면 간사 간사가 3분의 1 구성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든지 아니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든지 노사가 공평하게 사실은 그런 최종 결정 단위에서 있어야지만이 이런 것들이 통과되기 쉽고 실제로 운영진들도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거나 좀 현실과 운영의 이상 간에 좀 이렇게 맞닿은 지점들이 좀 해소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별의원들을 봤을 때 사실은 아직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문제들이 있으니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긴 한데 과연 그게 정말 잘 해결될 수 있으려면 저는 사실은 이게 정말 이제 최종 결정 단위에서의 이런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혹시 그런 쪽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리면 혹시 먼저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별이연대는 작년 11월 5일에 출범해서 지금 3개월째 되어가고 있어요. 네, 노동조합이라는 존재는 한 해 동안 어떤 여기에 쌓여 있는 문제들을 후다닥 다 해결하고 해체하는 그런 단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문제로
나아가서 전체 가게가 어떻게 운영될 때 어떻게 운영될 수 있을지까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이제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그 과정을 잘 밟아가는 첫 번째 스텝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는 어렵거든요. 단계 해결이 되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노동조합이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1, 2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1, 2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있다라면은 노동조합은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생겼으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오늘 굉장히 공감이 가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의 고민들을. 근데 지금 이 초기 단계에서 뭔가 소위 말하는 센 거를 우리가 할 수는 사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별연대도 아직 안정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다들 아시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단계 밟아가는 첫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첫 스텝에 같이 함께 해주셔야 이게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노동조합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거기 그러니까 이사회라고 하죠. 네. 이사회에 뭔가 간사들이 일부 들어간다고 해서 뭔가 해결되는 건 없어요. 사실 그건 뭔가를 해결시키는 방법은 아니고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건데 결국에는 왜냐하면 노사 간에 지지부진하기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노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유는 사실 이 사회에 노조가 없기 때문인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게 실제로 더 여기서 변화시키고 당연히 굉장히 긴 안목을 보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간사가 뭐 3분의 1이 아니면 절반이 이 사회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안 변하는 건 안 변할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들이 변하겠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간사들의 입장이 더 반영되는 방식으로 변할 수 있는 환경으로 되는 거라고 보는 거고 가게의 특성상 사실은 간사는 다 간사잖아요. 이 사람이 국장이든 처장이든 팀장이든 다 똑같은 간사예요. 결국에는 이사회와 간사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노사를 그러니까 임의로 결정을 지었지만 국장 이상의 사다 이런 식으로 했지만 결국 그 사람이 내년에 다시 간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짜 진정한 노사로 가기 위해서는 이사회와 같이 뭔가 호흡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저는 이게 굉장히 나중 일이다, 우리의 좀 더 뒤늦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저는 조금 거기에 좀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는 당연히 문제 하나만 처리할 건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는 굉장히 놓여 있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같이 병행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거를 좀 더 미래의 일이다, 지금 눈앞에 있는 걸 먼저 해결하자기보다는 이것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네, 의견 주신 거죠.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요거 분명히 요구안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아직 요구안이 완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의견 받아서 회의를 통해서 요구안에 한번 녹여보는 것들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하나 언급되는 부분이 뭐 좀 너무 뻔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여튼 힘은 누가 가질 수 있느냐, 힘은 영향력은 새가 많은 사람이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간사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야만 그것이 의미 있는 주장이라고 귀 기울이게 되고 제도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뭐 저희가 간사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요구안을 만들었지만 그러니까 100가지의 요구안이 아니라 그 중에 핵심되는 몇 가지에 분명히 간사님들이 힘을 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힘을 실어주는 방식은 지금은 어떻든지 간에 가입하는 것. 혹시 다른 궁금증이 있으실까요? 혹은 뭐 제안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거나 눈치 보지 않으시고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화면에 안 나가니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채팅방에는 뭐 질문이 올라오거나 일단 올라온 거 읽어드리면 이제 부처장 직선제와 같은 인사권의 문제도 교섭사항이 되나요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답변 드리면 네, 교섭사항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첫 번째로 내건 이제 부처장 직선제거든요. 그래서 그게 교섭에서 이제 협의가 된다면 이제 차기 이제 부처장부터는 이제
직선제로 운영이 바로 될 겁니다. 아까 지회장님이 설명하면서 말씀하셨지만 국처장 직선제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겠다라는 것과 함께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내가 같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만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조직이 같이 목표를 세우고 같이 실행한다는 뜻이라서 저희가 투표 여튼 대통령을 누구를 뽑으면 그 사람에게 응원하게 되고 그 사람의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공약이 실행이 되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직선제가 되어서 만약에 투표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여러분의 역할도 굉장히 커진다는 것 같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지금 실제로는 저희가 아까 국처장 임기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처장 임기제를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실제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어느 간사님이 세워서 이렇게 뭐 3년 계획, 3년 동안 가게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싶다라든지 변화시키고 싶다라든지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뭐 상임이사님이 바뀌신다거나 아니면 뭐 처장님이 바뀐다거나 국장님이 바뀐다거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 이루고자 했던 바 이제 꿈을 다 이루지 못하게 되는 중도 하차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보장해 주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처장을 뭐 인기 투표로 뽑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상임이사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국처장의 힘을 받고 어떤 국처장의 힘을 잃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들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간사들의 힘으로 뽑은 간사들의 의견으로 뽑은 국처장이라면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들의 힘을 우리들의 이야기를 그분들에게 실어드리는 거죠. 그런 의미로 좀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문 올라온 게 있는데요. 협상 테이블에서 힘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인데 답변까지 해주셨는데 조합원이 늘어야 협상 테이블에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오픈한 이제 숫자는 사실 과반 노조는 아니거든요. 원래 과반 노조가 되면은 여러 가지 노조에서 갖고 올 수 있는 권리나 권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조합원 분들도 있을 거고 비조합원 분들도 있을 텐데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이 노동조합을 했을 때 저도 이제 2년차 간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활동가적 마인드가 저는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거든요.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왜 노동조합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한 계기가 그거죠. 뭐냐면 우리가 항상 말은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저도 뭐 간사협의회에 뭐 많은 이야기들을 올리고 간사협과 많이 소통하고 막 그랬었는데 결론적으로 뭔가 법적으로 보장된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좀 거부감 있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좀 강제성이 있는 형태로 우리가 뭔가 규정 짓는 것들을 해놔야 차후 우리의 미래 아름다운 가게를 이끌어갈 간사님들 제 후배 간사님들이 뭐랄까 그런 법 테두리 안에서 보장받는 그 권리를 보장받는 테두리 안에서 좀 더 활발하게 재밌게 아름답게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서 이 노동조합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얘기가 새어 나갔지만 지금 비조합원이신 분들이 조금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떻게 보면 좀 용기를 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물어보시고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노조에 가입하면 뭔가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저는 설명회나 이런 거 다니면서 아름다운 가게가 사회적 가치를 꿈꾸는 곳이라고 하는데 노조에 가입한다고 불이익이 당하는 거다라고 질문을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참담했거든요. 당연한 거고 사회적 가치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들 이게 무슨 불법을 저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개인적으로 가져주셨으면 좀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 좀 하면 네. 이 별이언제 처음에 시작할 때 제일 우려됐던 게 이제 언론이나
여러 가지 우리와 파트너십을 유지했던 여러 기업들에게 좀 영향을 끼칠 거다. 좋지 않은 또 예를 들면 이제 파트너십을 끊는다던가 뭐 언론이 뭐 지구 흔든다던가 뭐 구체적인 어떤 기사 내용까지 연결시켜가지고 그 분명히 노조가 생기면 이제 어떤 문제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제 주인공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사회에서는 이제 아름다운 가게가 좋은 일을 하는 회사이지 그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큰 관심이 이제 없잖아요. 사회 흐름상으로 봤을 때 저의 판단일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 아름다운 가게에서 그 노조가 이제 생겨났다고 하고 그 노조가 여러 가지 이제 노사와 함께 이제 뭐 여러 가지 협상을 벌인다던가 이제 일을 할 때 사회에서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게 그냥 지금까지의 제 생각이에요. 뭐 간사님들도 아시겠지만은 내가 가입했다고 해서 갑자기 나의 눈동자가 뭐 다른 색깔로 변한다던가 뭐 아니면은 이제 나의 그 가치가 조금 좀 뭐 영리 쪽으로 뭐 아니면 나의 이제 그 마음이 좀 이렇게 돈을 위해서 뭐 한다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하는 거는 많이 없는데 우리 안에 좀 논파심이 좀 많이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질문을 하나 좀 하고 싶은 게 저는 별연대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보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뭐 2019년에 사용되고 인건비가 어느 정도 이제 다 사용하지 않고 이제 남았다는 얘기도 저들이 알고 카더라 통신으로 이렇게 듣는데 그러니까 별연대에서는 이제 그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협상권을 뭐 가져갈 때 그런 데이터를 같이 공유받고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요소를 넣을 수 있는지 왜냐면 그게 굉장히 강력한 뭐랄까 그 협상안에 좀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노동조건 개선의 공통 기본급과 뭐 보조수당 인상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그냥 기본급 몇 % 올려달라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하진 않고 이제 데이터를 말씀하신 데이터와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같이 첨부해서 요구안에 들어가고요. 이제 요구안이 이제 공개될 때 적절한 시점에 요구안이 공개가 되거든요. 그런 데이터나 그런 내용들까지 아마 다 공개가 될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 혹시 질문 하나 네. 이렇게 별연대가 좀 더 이것저것 이제 많이 이제 간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고 하면 하나 궁금한 게 간사협의회가 지금 별연대가 있는 거잖아요. 이 둘의 명확한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그건 앞으로 간사협의회와 설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도 몰라요. 네. 이게 이제 그 별연대 지금 막 생겼거든요. 저희끼리는 이제 이게 뭐 상생하는 관계로 이제 가갈 수가 있는데 그 노사 부분에서는 저희 별연대 또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이제 많은데 간사협은 지금 간사님들이 많이 잘 구성을 해주셔가지고 뭐 인사위원회나 뭐 이렇게 위원장으로 많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별연대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간사협을 뭐지 복수노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간사협이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제 별연대가 좀 제약을 거는 건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간사협이신 분들이 저희 때문에 협박을 받는다거나 반대로 우리가 이제 간사협이 이제 있어가지고 우리의 나아갈 길이 좀 제약을 받는다거나 그런 거는 크게는 이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시작할 때는 좀 옥신각신 이제 있었지만 생소한 것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이제 없고 앞으로 이제 저희끼리 하는 얘기는 지금 같이 좀 상생하는 관계에서 서로 이로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좀 뭐랄까 불명확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만들어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사협도 내 편, 별연대도 내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편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간사협에서 하는 게 노사위, 내비개정위, 인사위, 공유위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노사위나 인사위나 내비개정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걸려 있어요. 다 같이 내용하는 게. 근데 간사협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똑같은 일을 똑같이 두 개로 나눠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뭔가 간사들의 창구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간사협은 뭐 비노조 사람들의 창구고 별연대는 노조 사람들의 창구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역할이 중첩되는 것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데 저는 이런 정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될 거냐 그게 사실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예, 앞으로 간사협의회와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니요, 논의를 한다기보다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간사협의회는 가게 안에 구성원들이 허용하고 있는 범주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간사들이 인정하고 그리고 일단 경영을 책임지는 그러니까 조직이 인정하는 범주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까지 그게 가장 그러니까 적절한 모습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만으로 운영될 수 없는 그다음에 저희 이제 간사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었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조직으로 별이연대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사협의회와 별이연대는 같은 역할도 있지만 서로 다른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별이연대는 뭐 아까 설명처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 법적으로 그다음에 지지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하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반에서 우리 가게 간사들이 활동가로서 노동자로서 일하면서 지키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요구해낼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뭐야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은 많은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해라고 느끼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못 느낄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대놓고 얘기하면 그런 거죠. 임금이라는 게 급여가 오르는 거 이때까지 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러니 올해는 이 정도 반영이 가능해라고 결정하면 그냥 결정을 우리는 따랐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 이 정도 필요한데 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그걸 아무도 누구에게 요구하지 않았고 그 요구를 당연히 이제 뭐 반영해야 된다는 강제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요구를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 강제할 수 있는 범주를 찾아내고 그다음에 만약에 강제할 수 있다면 강제하는 것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 저는 노조라고 솔직히 생각을 해요. 이제 얘는 이제 임금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조직이라는 생각 때문에 조직에게 요구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내 마음속에 내 입속에 내 무리 속에 내가 어울리는 그룹 속에 수다 떠는 멤버들 속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요구들이 있잖아요. 그 요구들을 현실화시키는 과정 그걸 다 그러니까 수용이 되게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현실화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협상하는 그런 조직으로서 노조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다시 이제 저도 질문을 하면 혹시 임금에 대한 얘기는 간사협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네, 맞아요. 처음이죠. 네. 어떻게 그렇죠. 보면. 임금에 대한 얘기도 했고 간사협의회에서도 얘기하고 노조에서도 얘기 결국 같은 얘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꼭 굳이 그게 두 개의 필요가 있냐는 거지. 근데 간사님 오늘은 이제 별이연대 요구한 설명이기 때문에 간사협과의 비교는 이제 다음에 이제 또 간사협 임원과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계속 이제 방향이 조금 틀어지고 있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그럼 다른 또 질문이나 채팅방으로 질문이 올라오는데 이제 교섭 요구안이 확정이 되면 추후에 이제 노조원 총 투표로 승인을 받나요?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교섭 요구안은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갈 거고 이제 교섭이 완료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사측과 이제 사인을 하거든요. 사인을 하고 서류가 나오고요. 그 서류를 이제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그 찬반 투표를 받게 되고 거기서 이제 과반이 찬성이 되면 이제 그 협상은 이제 바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공통기금 몇 % 인상을 사측과 협상을 했어요. 하고 서로 사인을 하고 이제 조합원들에게 확인을 받고 그러면 바로 실행이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승인이 안 되면 노조원의 승인이 안 되면 후속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라고 하셨는데 교섭 요구하는 승인이 아니고요. 나중에 협상만 승인하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안을 좀 더 상세 내용을 공유해달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요구안에 대한 상세 내용을 공유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질문을 다 읽으면 뭐 계속 이제 저희가 이제 비공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의견을 달라고 하신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협상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다 모든 걸 공개하고 패를 다 보여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큰 주제나 키워드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키워드나 큰 주제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받기 위한 그런 자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특별 장기휴가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숫자나 뭐 이런 게 다 나온 게 있긴 한데 그것들을 여기서 공개했을 때 협상 자리에서 이제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들 마음속에 궁금증을 하나씩 품고 계시는데 눈치 보시느라 말을 못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채팅창에 편하게 올려주시면 지금 경남 간사님이 계속 읽어주고 계시니까요. 네. 손 드신 거 아닌가요? 아니, 네. 말씀하시죠. 저한테 오는 게 뭐냐면 인사 뭐 부당한 인사 제도에 대해서 이제 면담을 통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건 뭐 간사협에서도 아마 들어왔을 텐데 이제 본인이 좀 부당한 인사 이동을 소위 말하는 당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노조에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냐. 왜냐면 인사라는 거는 굉장히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부당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결정권자 사측에서는 이게 시스템이다. 이게 조직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이게 상충되고 부딪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결의원대는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어려운 질문이죠. 네, 어려운 질문이라서 고민을 좀 잠시 해보겠습니다. 고민하실 동안 제가 뭐 서두를 틀면 이제 인사제도가 사실 교섭에서 제일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급여나 뭐 노동절 뭐 유급휴 이런 거는 뭐 쉽게 어떻게 보면 쉽게 사측에서 그래 오케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인사권과 관련된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의원대에서는 그 인사권을 뭐 가져오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사권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견제하겠다라는 초반에 그런 흐름을 잡고 가려고 하거든요. 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들을 견제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냐? 아까 말했던 이제 부처장 직선제 같은 우리가 뽑은 부처장한테 우리가 팔로워십을 보여줬을 때 그 부처장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막 국민들의 눈치를 보잖아요. 특히 이제 투표율이 높은 그런 계층의 눈치를 많이 보듯이 처국장 직선제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투표를 많이 하고 뽑힌 처국장이 인사 이동과 관련된 부분을 진행을 할 때 지금보다는 부당하게 물론 지금 더 투명하게 운영된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더 많이 양산되지 않는 형태로 되지 않을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사실은 가장 많은 간사님들이 그래서 어쨌거나 이 부당한 인사 이동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내가 그 본 피해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민주노총 산하의 화성노조에 가입을 해 있기 때문에 법적 자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원으로 가입해서 내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보장받고 어떻게 나의 이 가게 간사로서의 역할을 회사 아름다운 가게에서 책임져 줄 수 있는지 이런 법적 과정을 다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저의 인사가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라고 1대1로 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장님이나 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그게 뭔가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유감이다 정도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에 대해서 법적 보장을 받는 길을 같이 모색하게 될 겁니다. 한 가지 의견을 더 넣자면은 그러니까 저희 이름이 별이 연대잖아요. 그 연대라는 게 왜 들어가냐면 그냥 손에 손잡고 이제 다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법적인 것들 아니면 그 저희 취업 내규나 이런데 이제 그 간단하게 쓰여 있는 문장을 해석하는 차이로 인해서 인사이동이 되는 거잖아요. 너 일을 열심히 안 했어라고 하면 나 일을 열심히 했는데요라고 했는데 부서장은 일을 열심히 안 했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나는 열심히 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이 그 피해를 받지 않도록 법적인 것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것을 떠나서 법으로도 또 어느 표현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그 연대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해석하거나 판단했을 때는 그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좀 뭐랄까 오피셜하게 좀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측에서는 그냥 1대1로 만난다고는 보지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별의 연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그 별의 연대와 함께 자문을 구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법적 자문위원 그 시스템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그런 부당한 인사이동을 막 진행할 수는 없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죠. 저 그래서 사실은 별의 연대 잘 됐어요. 질문이신가요? 이게 분명히 올라온 건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부분은 별연대에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질문이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일단은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협상이기 때문에 협상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요. 협상 과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별의연대가 어떤 주장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노조원들과 끊임없이 논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노조원이신 간사님들이 대다수가 이것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관철되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이제 쉽게 말해서 연대 투쟁을 할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보장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이율 배반적인 것 같은데 이제 가게가에 노조가 생겼다고 했을 때 많은 간사님들이 좀 진입장벽처럼 생각했던 게 노조, 그다음에 민주노총 투쟁하는 맨날 싸움만 하는.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을 또 들으면 만약에 협상 요구한 게 안 받아들여지면 그냥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건 그게 끝까지 관철될 때까지 너네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요구 이게 또 포함되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업이나 투쟁 이런 방식이 쉽게 선택되지 않는 조직이 아름다운 가게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 온 문화가 있고 충분히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내가 주인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간사님들이 이제 그러니까 별의연대에게 기대하는 바들을 간사님 스스로에게도 좀 많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두가 어떤 특별한 영웅은 아니거든요. 뭔가 부족한 부분이 보였고 그 빈틈을 그러니까 메우고 그 다음에 채워갈 수 있는 그러니까 것들을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 새로운 시도에 좀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노조원들이 같이 만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계획되어 있나요? 네,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 이것을 준비하느라 저희가 이제 원래 10년회를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11월에 노조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움을 겪었고 지금 이제 좀 안정 단계에 지났어요. 그래서 설 이후에 이제 조합원 이제 10년회를 진행하고 이제 저희가 굿즈로 이제 푸드 직업을 제작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때 그것도 드리고 이제 좀 10년회를 통해서 얼굴도 보고 얘기도 나누는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연말에 송년회나 중간중간 조금 더 안정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아마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온 오프라인으로 많은 간사님께서 참여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1시까지밖에 설명회를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네. 한마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제일 좀 아쉽기는 해요. 제가 이제 여기 몇 년 전에 저희가 또 조직에서 좀 큰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전국의 간사님들이 시간을 맞춰서 올라와서 이제 군임 토의도 몇 번씩 하면서 조직의 이제 이사회 구성이나 가게 운영 방식이라든지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토론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간사들 중에 상임사를 한번 선출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러니까 정도의 이제 결과까지 저희가 도달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많은 간사님들이 이 조직 문제에 대해서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할애하고 그다음에 공부도 학습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이 가지지 못한 역량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그럼 내가 한번 맡아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그러니까 그걸 같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좀 아쉽게 저희는 이제 이렇게 똑같이 가게 인사 시스템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가게가 앞으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업무 시간을 사용할 수 없고 여러분과 만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전화를 할 때 항상 일단 간사님 제가 별이 연대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혹시 통화가 괜찮으시면 통화를 하고 아니면 그냥 끊겠습니다라는 질문을 먼저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가게가 조금 애매한 지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노조원 가입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별이연대 가입이 아니라 우리 조직에서 이런 조직의 문화와 미래를 생각하고 이야기 나누는 공론화된 장, 이것이 우리의 업무가 아니야라고 배척되는 이 분위기는 없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노조원 가입보다 오히려 더 많이 그러니까 이런 별이연대가 얘기하는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간사들이 모여서 팀 회의에서도 그다음에 뭐 부서장 회의에서도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서도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가게 간사들의 당연한 임무이고 책임이고 권리인 이제 그런 것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간사님들도 이렇게 옆에 동료한테도 부서장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눈앞에 있고 보이시겠지만 저희가 눈앞에 없다고 하더라도 뭐 저희가 사라지는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메일이나 전화나 뭐 문자나 뭐 카톡이나 뭐 아무거나 다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든 좀 의견을 주시고 그동안에 조금 다니시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아니면은 내가 조금 불이익을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별연대와 접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저도 이제 영리기업에서 이제 일도 해봤고 개인적인 사업도 해봤고 이런 이제 NGO 자체 비영리에서도 이제 근무를 해보고 있는데 되게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영리기업보다 더 경직된 노조에 대한 인식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같이 사회적 가치를 꿈꾸는 사람들이 오히려 영리기업보다 노조를 더 뭔가 꺼려하고 더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 가게가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 온 건가에 대한 저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평적 조직 문화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노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왜 나한테 피해가 돌아와야 되지? 라는 고민부터 한다라는 그 지점이 저는 좀 가게가 진짜 이제는 노조가 필요한 지점이 된 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뭐 어떤 분은 너무 너네끼리 만들었냐 막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아쉬움이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만들어졌고 이제 안정화 단계가 분명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도 나왔지만 이제 가입을 통해서 좀 힘을 실어주시고 그 힘을 실어주시는 게 별이연대 힘을 실어준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내 의견과 내 자신을 위해서 좀 힘을 실는다라는 좀 의미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요. 오픈 채팅방, 별이연대 채팅방을 계속 유지하시는 건가요? 나가시지 않으면 유지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아니 채팅방은 저희가 1시까지는 여기서 이제 계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의사 개진이 쉽지 않아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차후에 그 채팅방에서 자신의 이제 추가된 의견들을 개진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1시간 이후까지는 유지를 하고 그 이후에는 채팅방은 문을 닫을 거예요. 그리고 네네네 문을 닫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돌아가셔서 또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거기에서 질문이 올라온 것은 정리를 해서 다시 저희 별이연대 게시판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회는 오늘이 끝이 아니고요. 몇 차례 더 진행이 될 거고 똑같이 생중계 될 겁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